자, 2024년 갑진년이죠. 여기 보세요. 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대중의 합의를 거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다. 용띠해가 되면은 다 드러난다고 했죠. 우리가 용띠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용을 보이는 동물로 비유했다는 것은 막연한 것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. 현실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대중들한테 인정받은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. 전기자동차로 따지면 배터리부터 어디 걸 썼느냐, 또는 사람의 실력으로 본다면 능력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라는 거죠.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실로 드러난 것, 제도권으로 합류한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. 자, 그 중에서 갑진년이니까 1등, 2등을 결정을 해줘야 되죠. 그 우선권을 주고, 그래서 하나에 도전하라는 거죠. 여러 가지에 도전하라는 게 아니죠. 갑진년에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, 자신의 주특기, 자기가 주력 상품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정하라는 거죠. 갑진년에 우리가 할 일을 잘 아셔야 돼요. 이 시간이 주는 에너지는 12띠에게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. 갑진년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중의 합의를 거치고 제도권으로 합류한 것만 눈여겨봐라. 또 주력 상품을 정해서 도전해라 이거죠. 자신의 행동 지침, 자신의 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돼요.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을사년이 되잖아요. 을사년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퍼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나를 반복함으로써 더 숙련되게 할 수도 있고 갑에서 을로 이제 퍼져나가기도 하고 익숙해지고 숙련되기도 하고 자, 그래서 2025년은 이제 보다 좀 다양해지면서 여기 보세요. 어떻게 퍼져나가서 얼만큼 팔릴 것이냐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. 2025년이 좀 더 재밌겠죠. 2024년까지 그 제도권으로 합류했던 물건들이 또 그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대중 속에서 퍼져나갈 것이냐, 다른 나라에 어떻게 팔릴 것이냐, 이것이 이제 먹거리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. 자, 더 재미있겠죠. 자, 그래서 2024년 갑진년이 9월 6일까지가 임신월이죠. 자, 임신월이라는 것은 갑진년과 삼합을 이루죠.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서 또는 관계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좀 돈독히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다. 그 갑진년에 드러난 사회 시스템이 좀 변동을 겪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판도가 바뀌는 시간이라고 했죠. 임신월에 자기가 그 투자한 항목 또는 관계하는 사람과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되죠. 왜냐면 드러나기 때문에 임신월이 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판도를 잘 보셔야 돼요. 계유월이 되면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. 계유월이 되면 1차적으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. 이 계자가 들어가면은 자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. 기록화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기록이 이제 행동의 지침으로 나아가겠죠. 그러면 이제 갑술월이 되는 거죠. 10월 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죠. 행동의 방식이. 자, 그래서 이 갑진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, 임신월에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에 출현한 여러 가지 그 먹거리, 물품들을 관찰하면서 드러난 정책을 평가하고 살펴보면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. 그래서 계유월이 되면은 유금, 가장 가치 있는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누구랑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, 그러니까 사람도 결정이 되는 거고 제도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줘야 되죠.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되죠. 물건의 자격도 결정이 되는 거죠. 이 물건은 내가 투자할 만하다. 이 물건은 내가 버릴 만하다. 버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.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
버리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. 결정을 해줘야 된다. 개유월에. 자, 이 시간이 주는 거는 12띠 공통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. 자, 9월 7일부터, 자, 그래서 개유월이 되면은, 이 한 달간, 자, 물건부터, 사람부터, 자신의 목표까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. 그 결정의 기준점은 유금이에요. 유금이라는 건 뭐예요? 가격이 맞아야 되고, 품격이 맞아야 되고, 그렇죠? 자신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. 그 울타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. 자, 임신월에 고민했던 부분을, 임신월에 다양하게 접근했던 부분을 개유월이 되면은 결정을 해줘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계수가 있으니까, 자, 계수라는 것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되고, 사진을 찍어서 보관할 정도로 기록으로 남겨둬야 돼요. 자, 개유월이 되면은 흔들리지 말고,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지 말고, 또 여기저기 여행하지 말고, 딱 정해서 하라는 거죠. 정해서 보관해야 될 것은 또 보관해야 되고, 이러한 시간이라는 거죠. 자, 시간이 주는 그 기준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. 자, 2024년 갑진년과 개유월이 만나면 육합 조건을 활용해라. 그런 뜻이에요. 자, 12띠 여러분이 육합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자신이 남자라면은 여자, 여자라면은 남자, 이렇게 이성 간의 교류, 그 다음에 이성 간의 도움, 그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.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, 그 다음에 자신이 일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업종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. 협력, 협업까지도 생길 수 있다. 자, 육합일 때는 좀 더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른 패턴과 연합이 된다든가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. 그렇죠? 거기에서도 기준점은 개유기 때문에 자격이 맞아야 되고, 그렇죠? 기록이 정확해야 되고, 맛보기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 시간이 되면 개유월에 만나는 사람, 개유월에 만나는 일들이라는 것은 정확함을 요구하는 거다. 개유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정확한 자격과 기록으로 남길 만큼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, 또 중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, 또 나와 울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또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. 개유월을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. 자, 갑진년을 열심히 달려오셔서 이제 개유월까지 도착했죠. 자, 이 개유월에 12띠 여러분이 할 일의 기준점은 일단은 이제 내 울타리를 정해야 되죠. 내 목표, 내가 만나는 사람, 내가 해야 될 일의 범위를 정해라. 그쵸? 범위를 정해야 돼요, 이때는. 그쵸? 일, 사람, 물건,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공부의 분야, 이러한 세세한 것들의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. 개유월에는 자격, 품격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된다. 자,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진유 육합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능력, 다른 업종 간의 협업이 일어날 수 있다.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.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활용하시지 말고, 이 육합의 시간에서는 남자라면은 여자, 남편이라면은 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, 그 다른 능력을 가진 자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상승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 시간이다. 그렇죠? 자, 개유월에는 추분이 들어가 있죠. 추분점.
그래서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점이 이 시간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개유월을 맞이하셔야 돼요.